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토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늘 함께합니다. 김태현,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죠. 예, 이제 예비 후보분들을 한 분씩 좀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사실 아주 짧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군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분인데 성추행권으로 지금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또 당에서 제명까지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뭐 간단하게 신 변호사님 입장에서 좀 어떤 사안들이었고 어떻게 좀 처리를 했는지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네. 우선 당원으로서 사실 월요일 날 그게 딱 떴을 때 정말 가짜 뉴스인가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놀랐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좀 억장이 좀 무너지는 그런 네.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참담하고 죄송하다. 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우선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로서 안타깝고 참 허망합니다. 30년 된 친구인데 네네, 같은 네네. 학번 경제학과 정치학과 이래서 학생운동부터 진보정당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허망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김종철 대표에게 어떤 서사 이야기거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정말 저도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제명까지 어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동체적 해결, 그 형사 고소도 하지 않고 공동체적 해결을 이야기했는데 소위 가해자를 삭제하는 방식이 공동체적 해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훨씬 더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사실은 친구로서의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최초에 이렇게 그 원칙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뭐 여성단체나 다른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요.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태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심상정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수습해 갈 거냐. 즉 직무대행 체제로 한동안 가다가 보궐선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비대위를 만들어서 좀 사실 이제 권한을 당대표로 가지고 어쨌든 당을 추스르는 과정을 네네. 거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그 향후 수습 방안이 어떤 체계로 어떻게 수습해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결론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시 한번 당원으로서 참담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친구로서는 안타깝고 허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정의당을 또 지지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조금 가슴 아팠던 그런 또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의당은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사실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신 변호사님을 좀 대표해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당 안에서 당내 인사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일탈행위인 경우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겪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선거에 진 게 아닌 이상 저는 당 체제가 흔들릴 이유는 딱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정의당에서 발생한 일이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은 뭐 노선의 문제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빨리 정리가 돼서 좀 이제 다시 정치 일선에서 같이 좀 다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의당과 합니다. 함께. 뭐 예. 사실 저희가 선거 진 것 때문에 지금 이제 2년째 3년째 이러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노선을 새로 정립하는 문제지만은 네네네. 개인의 어쨌든 문제 때문에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라는 위치에 계시던 분이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당연히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정의당이 또 이제 오늘 우리 방송에 나가는 오늘이죠. 예, 또 전국 회의를 하신다고 전국위원회. 하니까 예. 전국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수습하시기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듣고 와서요. 자,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그리고 또 오세훈 예비 후보와의 만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세훈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사실 저희 정치인싸 보시지는 못하셨죠? 예, 기사로만 좀 봤습니다. 아, 기사로. 예.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깔끔하게 딱 나뉘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울 뭐 토론을 할 때는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뭐가 더 좋을까를 함께 좀 찾아가는 그런 방송이니까 급할 때는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네, 거의 아마 시선이 이쪽은 안 보시고 이쪽만 보시는 지금 제 김태현 위치가 정 가운데인데 제가 오늘 심판 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니 그 유튜브 방송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TV. TV. 예. 예. 지금 뭐 구독자나 평균 뭐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활동을 부정기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구독자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한 7만 몇천 명 정도 되시고요. 뭐그 정도면은 개인 정치인 유튜브로서는 상당히 지금 거두려고 지금 빨리 감탄사 하셨잖아요. 이치고 빨리 얘기하세요. 7만이라니까 예. 깜짝 놀라가지고 예. 왜냐면 뭐 이게 사실 그 진짜 아까 말했듯 업으로 방송하는 사람들도 10만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근데 어쨌든 선거 때 재밌는 컨텐츠 많이 올리셔야 될 텐데 제가 기획은 또 이제 이준석 최고가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지난 총선 때 예. 사실 제가 밤새워서 마련한 공약들 올리면 보통 들어오는 게 몇백 명 네네.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큰 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살 된 아이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제 외손자죠. 그 큰 딸이 그 갑자기 올라가서 한 3분짜리 연설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이틀 뒤에 보니까 50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사실 그 연설할 때 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네네네. 중간부터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아이고 저러다가 실언이라도 하면 예. 선거 때는 굉장히 그 예민하죠. 공격이 심하잖아요. 예. 근데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아슬아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고 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아마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아, 예. 그때 사실은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음. 결국은 이래저래 가공한 것까지 해서 한 100만 뷰까지 올라갔어요. 오. 그게 지난 4월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니 시장님 그러면은 그 따님이 시장님이 처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을 때 몇 살쯤 됐던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럼 그때부터 보고 자란 게 거기 때문에 아마 적응이 된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오늘 바로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방송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지난주에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아주셨는데 예. 제발 좀 다른 인터뷰답게 고급지게 모셔놓고 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정치인사답게 좀 늘 우리 하던 대로 막대라. 좀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얘기하는 요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아유 이거 뭐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되네요. 어떻게 우리 멤버분들은 준비 다 되셨죠? 그냥 하는 거죠 뭐 하던 대로 합니까, 하던 우리가? 대로 그럼 좋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 방식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또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방송 분량은 본인이 챙기셔야 한다. 네 분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끼어들 틈이 없군요.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정 끼어들고 싶으시면 손을 드셔서 저를 보십시오. 그럼 제가 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5분 그리고 이제 특히 4분 알아서 시간 조절 선수들이시니까 해주실 거라 믿으며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뭐 출마의 변이실 수도 있고 네. 사실 뭐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하셨죠 이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만두는 선택을 또 하시게 된 네,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늘 분류가 되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까지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신 이유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이 1년 남짓의 그 임기의 보궐선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했던 사람이 출마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아마 서울 시민들께는 큰 그 이익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시장 자리는 생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듬는 행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봄, 가을이 다르고 혹서기 여름에 다르고 한겨울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왜 눈 크게 왔을 때 서울시 뭐 했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서울시장이 됐는데 예.
딱 1년 지난 2007년 6월 1일인가 하는 날 아침에 이제 시장단 아침에 티타임을 하는데 당시에 행정 1부 시장인 김흥건 부시장이라는 분, 그분은 이제 평생을 직업공무원으로 서울시에서만 근무한 네네네. 서울시 박사입니다. 예. 그분이 시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마디 좀 농담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아니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그러고 긴장을 해서 쳐다봤는데 오늘부터 시장님 되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장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제가 나이는 더 어리지만 그래도 좀 농담치고는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1년 해보시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가신 거 느끼시죠? 자 이제 오늘부터 진짜 시장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생각을 아직도 잊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바퀴 돌 때까지 사실은 연습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번 임기가 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을 받아야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전부 5년짜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항상 저는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그게 제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이런 게 바탕이 된 사태는 그건 아니었지만 아니었죠. 예.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마음에 빚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지난 10년 동안 대선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접고 이번에 빚진 거 갚자. 더 큰 책임감으로 한번 1년 동안 잘 서울 시민들 모시자. 이렇게 마음 먹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 바로 들어가셔도 이제 그 전에 프로세스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역시 더군다나 이게 보통의 하신 것 경우는 같은데. 왜 선거를 하면 인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갑자기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인수위관 없이 바로 그 다음 날 취임하셨거든요. 이번 서울시장도 4월 7일 선거 끝나면 4월 8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바로 일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 8개월 내지 10개월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런 다시 자리이기 이제 때문에 또 서울시장 선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또 오니까요. 아마 올 12월 달 되면 벌써 네. 선거 분위기로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경험자가 들어가서 하는 게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생각을 최고가 합니다. 늘 저희에게 그 급수 이론 주장하셨거든요. 네, 급수 이론이라고. 급수이론.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급 사람들이 뭐 이런 대선 얘기인데. 주자급, 그다음에 뭐 중진 의원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 서울시장 논의할 때마다 결국 이번 판은 그랜저급 이상이 나올 것이다. 다들 대선 주자급 이상들이 다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게 될 것이다. 네. 맞았죠? No. 아니, 근데 소나타 저는 풀옵션이냐 아니면 그랜저 그렇죠. 깡통차냐. 그랜저 깡통차를 먼저 선택할 거다. 아니 근데 이거네. 저는 여기서 긴급 제안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들을 많이 모실 텐데 네네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전당대회 가끔 하는 거 보면 대선 후보 선출하는 거 보면은 예. 딱 재밌는 광경이 있는데 미국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럼 들어가지고 이제 손들어서 하와이 출신이니까 하와이를 언급하면 하와이 당원들이 막 손 흔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일리노이 자기 이제 상원을 네네네. 했던 곳이니까 일리노이 그러면은 와 흔들고 이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정도는 저는 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우리가 다 아는 건 뭐냐면 시장님이 강남 을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초선 의원을 강남에서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이잖아요. 너무 큰 단위잖아요. 보면 그래서 한 30.1분 이내로 본인의 서울에서의 거주지와 이력을 짧게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30초요? 네. 자기 지역 선거 때 맨날 쓰던 거잖아. 아 중요해. 서울에서 아니 그 중요해? 노원의 외손자, 노원의 아들 이거 아,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 나도 아니에요? 옆에서 많이 결국. 해서 유세차 타가지고 그 얘기. 자, 알겠습니다. 태어난 데는 성동구 성수동이고요. 네. 초등학교는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전곡초등학교고요. 네. 2학년은 저기 강북구의 삼양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네네.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가 6학년 때 서대문구에 있는 미동초등학교로 갔고요. 많이 중학교는 나셨네. 그때 당시 종로에 있었던 중동중학교를 졸업했고 음. 고등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고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고등학교는 대일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정릉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네네네. 대학은 역시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성동구 옥수동으로 이사를 해서 좀 살다가 결혼해서는 그때는 대치동이 저쪽 서울의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남구 초기거든요. 네. 거기서 신혼생활을 잠시 하다가 다시 부모님 모시러 성동구 옥수동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도를 그려봤는데 저도 지금 그려봤어요. 동선이 지금 동서남북이 다 포괄돼. 아이고 제가 한 가지 살고 있는 중요한 관악구 것은 서남 쪽으로는 못 오셨네요. 서남 쪽, 서남 쪽으로 좀 가셨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네. 지금은 한 번 전세 들어가면 2년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몇 개월 살다가도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사실 초등학교 4군데 다닌 사연이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좀 깔끔해서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지만 네네.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집안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군데 다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어렸을 때 고생 좀 하셨구나. 클 때 예. 집안이 여유가 없었구나. 음. 사실은 제가 그 삼양동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 아파트촌이지만 그때는 판자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양동. 학교 갔다 오면 옆에 집이 하나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 같은 집, 운막 같은 집.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참 많이 받는데 가끔은 제가 일부러 삼양동도 가고 전농동도 갑니다. 가서 네. 제 어렸을 때를 좀 회고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이 마음 잊지 말고 정치하자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네. 아니 그럼 시장님은 아니 너 질문을 갖고 뭐 헌정 방송으로 끌고 가지 마.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은 누구처럼 강북 취업할 일이 없다 그랬어. 그러려고 그랬어. 아니 사실은 이 질문을 그러니까 자꾸 저 헌정 방송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 질문은 제가 이게 올린 건데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저도 사실 궁금하고 왜냐하면 시장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를 네. 물론 이제 어떻게 그만두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다음 더 뭐 예를 들어 대선 출마는 당연히 전제로 하더라도 다른 거를 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만두고 지금 한참 됐단 말이죠. 네. 뭐 물론 본인이 경력으로 다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한 번만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하겠다는 걸 다 전제로 하잖아요. 아마 네. 후보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8개월 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놓는 공약이 다 5년 그렇죠. 공약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약간 그만뒀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스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도 출마하시고 국회의원도 뭐 출마를 하셨는데 꼭 왜 서울시장이 해야 되느냐?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무감, 책임감, 자책감 이런 것도 바탕에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파 여러분들, 우리 당 네. 분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가져와야 지금 너무 기울어 있는 이 정치 지형을 그래도 좀 회복시킨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청장이면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그렇죠. 서울시 의원 중에 아마 6명 정도가 있습니다. 9명 그러니까 90몇 %가 민주당. 구의회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거기다 국회는 180석 민주당. 이렇게 되니까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서울시장 정도를 가져와야 그래도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파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당분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셨어요. 이번에 좀 당신 10년 동안 뭐 준비했는지 알겠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나가서 당신 또 중간에 그만둬서 죄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갚아라. 사실 그게 저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그러니까 이런 큰 그 단위의 선거잖아요. 서울시장은 사실 뭐 준대선급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잘못하면 중도 성향의 지지자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좀 진보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뭐 보수들을 대표하는 후보라는 거냐 뭐 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서. 그렇게는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제 지지도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당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노선을 나는 보수 우파를 자임한다. 세상에 중도라는 건 없다. 이런 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네. 근데 조사를 해보면 제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요. 물론 우리 당 지지자분들도 계시지만 중도층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네네. 그때마다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지지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지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건 여의도 연구원이 되게 좋게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저기 이거 여론조사 질문에 갇히니까 이거 분석하면 힘들다 이거.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같이 그래서- 말고 일단 먼저 그래서- 짧게 듣고 김태현 변호사님 예,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 단일화에서도 아마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는 좀 더 유리할 거고요. 본선에 가더라도 저는 본선 경력이 있다. 이게 제 지지하시는 분들의 분석입니다. 아니 심 변호사님 갇히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 예. 이거 저 하고- 나경원
저는 나경원 후보 얘기할 때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여기 뭐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드리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뭐 좋아하세요? 아, 예, 저 둘 다 좋아하죠. 저도 항상 갈등입니다. 짜장면.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짜장면론 얘기하시면서 보수 진보 양분한 이분법적 정치 구도를 딱 네.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당내 경선에서 당심 잡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의 그 발언이 예. 그 입장이 당내 경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나면 또 조금 입장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한 스텝 이렇게 물러나실 것 같다. 지금 당내의 그 비중이 음. 그 당내 결선의 비중이 당내 20%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로는 20%지만 농도가 매우 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아마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변호사님.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번 우리 오 후보님 2018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 재입당 하셨잖아요. 네. 그때 태극기 부대도 포함하는 보수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거는 나경원 후보 얘기했던 짜장면론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와 지금 어차피 나는 짬짜면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 변화가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어차피 다 포용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작년 초에 있었던 우리 당의 전당대회 때 기억하실 거예요. 네. 황교안 오세훈 황교안 이렇게 대결을 했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은 우익 보강을 외쳤던 후보고요. 네. 저는 중도 확장을 외쳤던 후보입니다. 저는 성장과 함께 분배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를 자임했고 당시 황교안 후보는 우리 보수가 강성 보수가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노선의 대결이었는데 제가 졌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 당내에서는 압도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많은 표를 얻었고요.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오히려 중도 우파를 지향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짬짜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문제는요. 근데 아니 형님 정의당은 계속 짬뽕이잖아 그냥 그런 얘기를. 질문할게요. 왜냐면 예. 그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다시 그 얘기 꺼내서 죄송한데요. 2011년 무상급식 투표를 할 때 어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대선에 어쨌든 승부를 던졌다고 평가를 한. 그건 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예, 대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닌데. 그때 어떤 얘기가 많이 들었냐면 사실은 오세훈 후보는 저희 둘도 이제 민변인데 민변 활동도 하셨고 환경운동연합도 하셨고 어찌 보면 진보적인 스탠스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수당으로 간 것 자체가 약간 의아했는데 당시 제가 예. 보수당으로 갈 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당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야당을 결정을 했을 때 네. 이런 약간 보수 진영에 있던 지금 태극기 부대로 약간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이걸 해야 대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많은 주장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게 제가 갖고 들었는데 있는 오해 중에 네. 제일 큰 오해가 그거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거 해명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면 민변이나 환경운동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시민운동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이슈가 붙었던 게 무상급식 이슈가 붙었던 게 대부분의 진보 진영에 있던 분들은 그걸 찬성하는 거였고 보수 약간 극우 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분위기가 또 짜장면 2011년에. 짬뽕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근데 이쪽에 서서 그거를 왜냐면 어찌 보면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승부수 아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 그 복지에 미친 복지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서울시장 5년 동안 복지 정책을 전부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체는 열심히 사는 사람 더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무상급식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무상급식만 등장한 게 아니라 무상등록금, 무상의료, 무상 시리즈를 줄줄이 내놓고 정권을 찾아가겠다고 민주당이 이제 던진 거예요. 네. 근데 무상급식 논쟁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은 부유층, 빈곤층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무상급식을 전 계층에게 똑같이 하자는 거였고 네. 제 주장은 또 우리 당의 주장은 우파의 주장은 중위소득까지를 정해서 그 밑에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급식을 드리고 그 위에 부유층 자제들에게는 무상급식 줄 돈을 아껴서 가난한 분들에게 학습 기자재나 영어 원어민 교사나 교육의 평등
교육이 평등해져야 사다리가 생기잖아요. 예. 어려운 계층이. 그렇게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장의 대립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예. 당시의 논쟁은 지금 말씀드린 이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제 판단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뚝이 무너지면 앞으로 소득 구분 없이 복지를 똑같이 하자는 게 전 복지에 퍼질 거고 그건 절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재원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판단으로 그 첫 시작부터 틀을 제대로 잡고 가자는 그 어떤 정치 노선의 대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를 그래요.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절대 그게 아니죠. 네. 그 복지 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대립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가난한 사람을 더 돕자고 해야 옳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잣집 아이들한테 똑같이 돈을 주면서 어린아이들한테 가야 할 다른 복지를 뺏어가나요? 그 전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네. 말씀 중에 오세훈이 뭐 승부를 던졌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정책이니까 정책 투표하자고 주민 투표를 제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시의회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았습니다. 네. 그 시의회에 의해서 거절됐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나서서 서울에 한 90만 정도의 서명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받는 네, 거예요. 일일이 받았겠죠. 예. 네, 그래서 땡볕에서 90만 명이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가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시장으로서 그 주민투표를 끝까지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비난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저 주민투표가 오세훈이 대선 나가려고 지금 승부수 던지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지지세를 거죠. 모으는 거다.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저 다음 대선 안 나간다고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합니다. 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우리 당에서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랬어? 그때 유명한 얘기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박근혜 예.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실세였어요. 네, 네. 그리고 당의 대표는 여러분 아시는 홍준표 대표셨어요. 그분. 이 홍준표 대표와 박근혜 실세가 손톱만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같이 이 주민투표를 치러내는데 그때 부끄럽게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투표 불참 운동을 합니다. 네. 나쁜 투표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복지 대상을 부유층도 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정책 투표가 왜 나쁜 투표입니까?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투표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마디로 패배를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사실- 투표를 여는데 33.3%, 네.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이 투표장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시 투표율이 25%가 넘어요. 저는 사실은 이 투표에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도 오해를 하길래 자리를 걸었고 예. 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경위를 다 예. 듣고 보시면 오히려 진보, 좌파를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끄러운 주민투표의 역사다. 저는 반성해야 오히려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네. 그 투표 덕분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정치적인 승부수를 뭐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계기가 됐다고 봐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무상급식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상급식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들어간 거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쨌든 전면 시행. 그렇죠. 전부에게 준다는 소득계층 무관한 무상급식과 중위소득 이하 나중에는 시의회와 협상을 하다가 제가 상위 20%만 빼고 80%만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우리 당론이 100% 다 주는 알겠습니다. 거다. 잠시만요.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지금 난 너무 진지한 말씀 저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예. 그리고 상당히 억울해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한이 맺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충분히 분량을 빼고 계신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도 그럼에도 한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수십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 후보님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에 바로 받아서 요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어쨌든 이 의견을 어떤 후보들이 나오든 간에 그 후보를 떠올렸을 때 시민들이 대중들이 느끼는 첫 이미지 탑 이미지가 뭐냐 거기에서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있는 거는 아마 인정은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그럼 지금 이제 그걸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본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본인은 억울하시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지 않는 이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를 대체할 만한 본인의 탑 키워드는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의 어휘를 꼽으라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실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노선 투쟁을 벌였던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융합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경영환경을 함께 융합하는 대학원에서 석좌 교수, 특임 교수 이렇게 강의를 매 학기 해왔는데 예. 그 강의의 제목이 정책과 미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펴낸 책 제목도 미래라는 책인데요. 몇 년 동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천착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자질이 우수한 대학원생들인데 그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이제 미래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기술은 잘 몰라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되면 일자리가 바뀌고 복지가 바뀌고 교육 정책도 바뀌고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책, 미래.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 사회가 또 사회 전반의 사회 현상과 정책을 다 바꿉니다. 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던 99%의 비중은 미래라는 화두고요. 근데 진짜 너무 걱정스러운 게 네. 이준석 최고. 무상급식을 미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에게? 뭐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봐봐.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 미래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미래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야. 아름답고 추상적인 이미지인데. 약간 걱정스러운 미래라는 키워드를 계속 썼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 이거 질문을 해야 돼. 뭐 편을 들여드려. 나 역할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지 말고 평소 그냥 김태훈 변호사님 하시던 대로 하세요. 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되지. 근데 난 이런 건 있어요, 시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 시장님이 얘기했던 무상급식에 대한 저 100% 공감하고 저도 죽을 때까지 그 의견이에요. 저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그 돈 갖다가 어려운 사람 더 주자 이건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 무상급식이 이 10년 동안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그냥 학교에서 이건희 회장 손자든 미국에 있구나. 그냥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든 네. 그냥 공짜로 밥을 먹게 너무나 당연시됐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시된 거에서 예전에 무슨 논쟁이 있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에게 지금 당연시한 거를 반대했던 사람으로 볼 이게 수밖에 된다는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뭔가 엄청난 세탁기에다 팍팍 돌리시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그걸 그거죠. 형님 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네, 맞아. 똑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일단 밝히긴 해요. 왜 그렇게 그 이해는 하는데 제한된 이게 시간 사람이 내에서. 이게 시장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저희도 안타까워 죽네 또. 이겨야 돼 올해. 어? 근데 이게요. 알겠어요. 제 이겨야 돼. 개인의 오해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더 성숙된 사회로 가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의 오해를 풀자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진보의 복지 정책이냐, 우파의 복지 정책이냐는 이 논쟁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지금 그래서- 하나 질문. 예.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 갔다 당선되시고 바로 갈게요. 네. 당선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민주당 후보예요. 네. 물을게요. 여자 그렇지. 목소리 해야 돼? 남자 목소리.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냥 했던 거야. 그냥 그거 물어볼 것 그럼 같아. 그치 형. 시장 되시면 지금 하고 있는 무상복지 계속 하시겠어요? 저는- 2011년 때처럼 본인의 의견대로 하시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겠어요? 아니요, 라고. 이미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걸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장 정치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생각했던 게 지금 뭐 고인이 되셔서 좀 말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제가 했던 정책들을 거의 90%를 뒤집으셨어요. ABO가 있었죠 그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시장직을 사퇴하고 느꼈던 게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
전임 시장이 우파 시장이라고 해서 그게 다 우파 정책이 아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정책들인데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인데 뒤집었다가 나중에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직을 수행해 보니까 다 필요했던 정책인 거예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다시 나중에 공직에 혹시 임하게 되면 나는 절대로 전임자가 했던 정책이 당을 달리하더라도 제자리에 원상 회복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도 시민들께 대한 배려고 예의다, 알겠습니다. 도리다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장께서 시작한 정책들 원상 회복시키는 거 없을 겁니다. 일단 다만 이어가면서 수정을 하시겠다. 주택 정책만큼은 그분이 네. 잘못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아주 큰 바탕을 잃었거든요. 네네. 주택 정책만큼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하나는 저는 이제 나올 야권 후보들한테 공통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네. 자 서울시장이 된다는 거는 지금 적어도 반 문재인 전선 또는 반 정부 전선에서 선출직으로는 킹 왕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그러면 그 보수 진영이나 야권에서의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투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서울시장은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권이 있어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은 2015년인가 메르스 때도 그렇고 몇 번 국무회의 들어가지고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걸 뽑아냈었거든요. 근데 시장님도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회의 참석권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들어가서 할 말은 했는데 제 성격이 네. 글쎄요 그렇게 자기 정치하는 스타일의 성격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했을 거예요. 참석은 했고 그리고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히 정치적이죠. 국무회의라는 게 난상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통과시켜야 될 주 현안들. 네. 법안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뭐 이런 그날의 주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 시장이라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난데없이 그날 주제도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건 정치하는 거죠. 예, 사실 체질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아니 이제 약간 바뀌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 여당 시장이었으니까 그 좀 더 고양이들끼리 회의하는데 고양이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 사이에 강아지가 한 마리 가면은 그 강아지 역할이 뭘까에 대해 가지고 사실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고양이들끼리 쑥덕쑥덕하는 회의에서 뭔가 이제 좀 조심해서 회의를 할 수 있을 국무회의를 것 같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린데 또 아니 국무회의는 이미 다 회의 자료 나온 거 가지고 이거 보고하는 자리고 형님 원래 티타임이나 이런 데서 성탁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무상급식 얘기해서 연장선상에 지금 물어보신 게 재난지원금도 지금 똑같은 논리 구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액수를 나눠줄 거냐 어려운 분들 피해가 큰 분들한테 더 드릴 거냐 그런 논쟁이잖아요. 앞으로 국무회에서 그런 논쟁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파의 가치에 기반한 주장을 국무회에서 펼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하나 진 변호사님 질문 얘기까지 하나 듣고 좀 다른 주제로 아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예, 너무 좀 중간에 그래서- 이채고가 공통 약간 질문을 난 틀어가지고. 보수부단테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탑 오브 마인드 뭐가 먼저 떠오를 거냐. 근데 본인이 억울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서울 시민들한테는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가 제일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거 저한테 절대로 나쁜 거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캐삭방이라는 말 네. 아세요? 그렇습니다. 예. 캐릭터 삭제를 걸고 네. 건건 일척의 승부를 벌인다. 펼쳤어요. 그래서 네. 나무 위키나 이런데 위키에 보면 캐삭방을 쭉 설명해 놓고 한국 정치의 현실 사례 오세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캐릭터 삭제 빵으로 주민 투표를 했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냥 미래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이 캐삭방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일 것 같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아니 이야기하는 근데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은 본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가 예,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맞아 제일 중요한 여쭤보면 거고 못 벗어나도 할 수 없죠. 자, 네. 박 시장이 한 무상급식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 그러면은 가정을 한번 하면 요즘 그쪽에서 나오는 말대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러면 캐삭방 주민투표를 할 거냐? 라는 질문.
자리는 걸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해석방은 말씀이시죠. 아니다. 네, 솔직한 하지만 말씀이시죠. 주민투표는 할 거다. 주민 투표는 정말 바람직한 투표였어요. 네, 네. 그러면 정책 지금- 투표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네. 선별지원금도 지금 주장 이전에 보니까 하셨는데 그러면 여전히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중에서 저는 보편복지, 선별복지라는 용어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학이 다 정해져 있는 얘기니까. 아니, 그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다 나오는 사회복지학 교과서에 어쨌든 나오는 간에 얘기인데 그 프레임 새로운 용어를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 네. 한번 끊임없이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재원이 무한정 하늘에서 떨어지면 똑같은 액수 다 나눠주면 좋아요. 근데 항상 빚을 내거나 시민 세금, 혈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그 혜택을 드릴 거냐, 지원을 드릴 거냐는 영원한 토론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영원한 질문할게요. 토론을 네. 오늘 할 필요는 없을 네. 거고요. 영원한 토론은 어쨌든- 오늘 지금 제한된 시간에 저희 지금 그러니까. 뷰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자, 얘기할게요. 예, 다른 개삭방 다른 투표는 얘기, 그만하고. 개삭방 투표는 안 한다. 하지만 네. 주민투표는 한다. 그렇지만 돌아가고. 어쨌든 뭐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탑 이미지는 이제 미래로 계속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다 정도까지는 저에게 제가 충분히 가장 좀 최근에 전달이 낸 책 이름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무상급식 자, 이제- 문자도 꺼내지 마 자 이제. 이제 요 얘기 그만하고 우리 이제 대결 얘기합시다. 네. 대결 얘기합시다. 재밌는 얘기. 자,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나경원 후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중도 쪽을 좀 더 오 후보님이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일단 당내 경선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 가산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에게는.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단한 아주 강한 지지층들, 농도 짙은. 네. 농도 짙은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독한 맛, 좀 더 네. 진한 맛의 나경원 후보에게 갈 수도 있는 지금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평선에서 후보가 되실 계획입니까? 선거에서 물론 이기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저는 유권자들을 믿고 정치를 합니다. 가끔은 너무 믿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듣는데요. 네네.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저 같은 후보가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이 서울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면 저를 선택하실 거고요. 그러면 저는 정말 분골쇄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시대가 부르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기다려야죠. 근데 일단 이제 당 내에서 네. 좀 이게 돌파하실 전략 같은 거는 지금 짜고 계신 게 없어요? 그러면 전 그래서 지금 일단 당내 당내에- 경선이 지금 오히려 쉽지 않은 그런 그래서 지금 분위기니까. 당내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황교안, 오세훈 중에 황교안을 선택하셔서 총선 이기셨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세훈이 한번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 이게 좀 아픈 질문이시도 안타까운 건데 시장이 이번에 출마 선언부터 스텝 꼬였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는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해 우리말 선빵 방송에서 되나? 뭐 이거 라디오 선점 효과를 톡톡히 그렇죠. 누리는 건데 네. 사실은 시장님이 저 이번에 출마하실 거라는 얘기는 출마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작년 가을부터 여의도 주변에 파다하게 그러니까 속마음은 진짜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만약 내가 네. 안 대표보다 일주일이라도 먼저 그 전 일요일 날 출마 선언했다면 예. 아주 심플하게 나 나가 찍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렇게 심플하게 했다면 그럼 지금 지지도 1위는 내가 달리고 있을 거는 후회는 안 하시니까. 하죠. 근데 왜 놓치셨어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 초딩이에요. 초딩 자리를 노리고 계신 거예요? 딴 분이 가지고 계신 줄 알았더니. 제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 1등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때 사실 당내 의견 묻는다고 여론 수렴한다고 사실 타이밍 놓쳤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가셨어요. 한마디로 선빵을 치시는 네. 바람에 지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당황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언론에서 이름 붙인 조건부 출마라는 걸 했어요. 근데 사실 조건부 출마의 본질은 나중에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야권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차라리 당내로 들어오시면 저는 안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하고 열흘을 기다렸어요. 사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열흘을 기다린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먹을 걸 각오하고 열흘을 기다렸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저는 제가 시장하는 것보다
야권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가져오는 걸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였는데 네. 그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저 사람 뭐 깔끔하게 출마 선언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해서 스텝이 꼬여 당당하지 못해 이런 비판을 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벌써 그 이후에 비슷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당에 들어오고 싶다 안 된다 논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해서 단일화가 남아 있잖아요. 네. 단일화 절대 쉽지 않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엉킬수록 갈등이 심화될수록 아마 제가 제안했던 게 재조명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후회한다 이런 솔직한 말씀. 어쨌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제가 타이밍을 놓친 정치 초딩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예. 안철수 후보는 정치 중딩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제안한 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당으로 그때 제안을 받자마자 튀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올랐던 지지율이 2배로 더 뛰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 당내에서 경선할 것도 없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역시 망설이다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나는 정치 초딩이지만 저 양반도 중딩밖에 안 된다. 네, 한 저는 그때 그런 그, 생각을 그 얘기 했습니다. 들으면서 저게 내심 진짜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진짜 들어올 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전제로 얘기할 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 대표고 뭐 대권도 생각 있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겠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은 아니냐, 저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출마 선언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건 맞아요.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니까. 맞아요. 저는 그때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께 들어오실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을 던진 건데 네. 들어와서 가져가시라고 제안을 한 건데 그걸 조건부 출마라고 자꾸 하니까 아니, 제가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실제로 출마 하셨죠. 선언을 제가 따로 했죠. 따로 하셨죠. 아니,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그게 먼저. 안 들어올 거라는 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좀 그거를 전에 전제로 아니, 생각하고 정작 지금은 얘기했다는 안철수 대표 자체가 들어오려고 하잖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니까요. 제가 절대로 기존의 정치 문법에는 맞지 않는 제안이지만 기존의 정치 문법에 젖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자신감 없어 보인다 뭐 이랬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했던 제안이 재조명 받을 거예요. 아니 그럼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고 보세요? 결국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죠. 어제도 나오고 그 얘기가 나왔다가 뭐 오보였다가 뭐 지금 예. 뭐 워낙 이게 좀 변수가 아니, 많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들어오겠다고 또 제안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입당은 아니고 오픈 입당은 플랫폼에서 경선만 아니, 그렇죠. 이상한 그러면 데인데. 이거 하나 그러면 이제 시장님도 김종인 위원장 표현대로 하면 야권 단일화에 몸이 달아 계신가요? 저는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 이번에 야권이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잖아요. 네. 투표일 날 휴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느 선거가 이기냐 하면 조직 선거가 이겨요. 어쨌든 집중력이 좋은 쪽이 근데 유리하다. 민주당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구의회, 그다음에 각 동네, 지역구의 시민단체들 네네. 그리고 관변단체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구청장 수부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죠. 구청장이 구청 예산으로 한 100만 원만 지원을 해도요. 그 단체는 구청장 눈치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설사 야당이 유리하게 역전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긴다고 낙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투표를 어느 지지층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전략 거군요. 투표라기보다도 이게 동원 선거 성격이 매우 강해집니다. 동원 선거 그래서 성격. 그래서 여당이 특히 구청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해보세요. 단일화 그러면 우리 역사상 제대로 된 단일화가 몇 번 있었느냐. 네. 제가 봤을 땐 약간 DJP는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서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합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실패한 단일화지만은 후보 개인에게는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날 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단일화에 대해서 보였던 파격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가 나중에 사실 점수를 좀 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역시 다지해가지고 약간 대중적 인기는 있어 보이고 지지율도 높아 보이지만은 당 세력은 없는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단일화의 룰을 당신이 정해라 이런 식으로 역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 오세훈이라는 사람한테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이미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음. 절대로 단일화가 후보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예. 어느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면 아무리 본인은 양보하고 싶어도 멋지게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를 하면 당원들이 매우 분노합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당의 후보 자리지 않느냐. 왜 당신이 양보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당의 후보로 선정이 된 순간부터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진짜 그 캐삭방 두려움이 되게 강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은 저는 단일화에 있어서 감동과 아니면 약간 좀 의아함 이런 걸 약간 불러일으키면서라도 승부사적인 기질이 좀 필요한 게 오히려 단일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예. 갑자기 해야지 효과가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 유치원생. 아니 뭐 아까 초딩이라 그러더니 뭐 대학 대딩전도 아니 그렇다면은 아니, 지금 저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정치 대딩이시고요. 네. 저는 정치 초딩밖에 안 돼요. 아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럼 현재 단일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단일화를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건 3월 뭐 얘기를 계속 한동안 하셨었단 말이죠. 네. 그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하고 여부를 떠나서 저는 방법이 김종인 없다.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전략적 마인드를 발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3자 대결에도 우리가 이겨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누가 들어도 무리한 말씀이시거든요. 예. 3자 대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양자 대결도 힘드는데. 한마디로 단일화 싸움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시겠다는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기싸움 하다가 이제 3월 초에 후보가 선정이 되면 일주일이면은 단일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단일화 협상은 정말 양쪽에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 만에 절대 끝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못해요. 못하죠. 단일화 조건이 그 여론조사인데 네네. 여론조사의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아주 박빙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처음에 미리 열흘 동안 말밀드린 게 점점 더 옳은 방법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옳은 방법이었다는 할게. 평가는 나중에 나올 수는 있는데 왜 그때 이게 말씀을 안 오시면은 제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시라고. 근데 그거를 도돌패 이거 얘기해봐요. 같은 얘기잖아요. 보통 이제 너 그런 나한테 들어오시라고. 얘기해봐요. 예. 예민한 질문 하나 할게요. 예민한 질문. 요즘 광진과 관련돼서 약간 작정하셨어. 아니 왜냐면 이래야 또 사람들이 하거든. 광진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두 가지 발언. 조수진 의원의 발언은 후궁하라는 얘기라. 그다음에 또 어디 유튜브에 나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유튜브를 뭐 저희도 유튜브 합니다만 왜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좀 뭐 특정 지역 얘기도 하고 3040 얘기도 하고 특히 좀 민감한 이제 조선족 그 어찌 보면 약간 국적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또 광진에서 얘기 이루어진 거거든요. 조수진 의원 발언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 발언도 그렇고 아니 후궁이 광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민정 의원이랑 관계 있는 거지. 아니 어쨌든 그 아니, 선거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질문하세요. 선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고성국 TV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예. 얘기는 고성 TV고 앞에 얘기하세요. 얘기는 호국 얘기인데 왜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이거 한마디 할 만한데 그렇잖아요. 조수진 의원이 그 발언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거 때 이루어진 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그렇게 뭐 막 밀어주고 이러니까 후궁이 아들 낳아도 그 정도 대접 못 받는다고 얘기한 거고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선거에 영향이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왜 선거에 졌냐고 얘기했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우리 밭이 안 좋은 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수진 의원의 그 말의 핵심은 지난 총선 때 직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신가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이 지역에서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재난지원금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그게 집권당으로서 금권 정치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비유를 들다가 너무 과도한 비유를 들어서 본인은 그게 이제 본인이 과도했다고 사과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때 조수진 의원의 말씀은 본질이 그거였고 그게 과연 집권당이 그게 할 말이냐. 일개 지역구에 누구를 당선시켜주면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한 말이 그게 과연 정치도 이상 옳으냐. 원칙에 맞는 얘기냐 하는 지적이었는데 그 지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과도한 오해 소지가 있는 비유를 해서 문제가 됐다가 결국 본인이 사과를 하셨죠. 전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본인이 뭐 네.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냥 뭐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족 동포에 관한 얘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광진구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라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많습니다. 거기에 민주당 지지층은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의 출신 분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 지지율이 낮은 게 40대 연령층으로 따지면 40대가 우리 당 지지가 제일 열악하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두텁죠. 40대가 여기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귀화한 조선족 동포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사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친화적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친미 정당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십니다. 제가 했던 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제가 언제 무슨 혐오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맥락에 안 맞게 어처구니 없이 우상호 후보가 그 말을 띄어다가 무슨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논평을 듣고 이분이 뭘 크게 오해하셨나? 아니 우리 지역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거주하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운 싸움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혐오를 얘기하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과도하게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과도하게 한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하셨다. 일부러 비트신 아, 거죠. 일부러. 그래서 속으로 네. 이분이 지금 급하시구나. 그리고 정치에 선거의 계절이 왔구나. 선거의 계절이 왔구나. 제가 알던 우상호 후보는 꽤 점잖은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박영선 후보가 나오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셨구나.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바로 그 우상호 예비 후보가 나오시거든요. 지금 한마디 하시죠. 아니 뭐 나오시면 아니, 뭐라고 좀 그분한테 제가 전해드릴까요? 했던 말이 그대로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거든요. 네네네네.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구를 혐오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어려운 싸움했습니다. 네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런 데를 험지라고 합니다. 험지. 뭐 왜 예. 험지 서로 다 차출론 험지가 얘기하잖아요. 있죠. 예. 험지에 가서 장렬히 싸우다가 죽었는데 당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뭐 알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미 지금 넘어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진짜로 짧게 네 분 중에 오늘 나 이거 꼭 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저 한번 특별히 없으시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세훈 예비 후보께서는 그래도 여기 나오면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 상당히 좀 본인의 억울함과 그 본인의 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자, 제가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하십시오. 그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이거 너무 또 이렇게 자, 20초 이내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초 내로요? 예. 한다 안 예. 한다만 하시면 되니까. 저는 목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의 임기입니다. 그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서 집값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얘기면은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얘기로는 가장 다 한다는 적절했던 것 얘기예요.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이제 서울시장은 가장 이제 부동산 이슈가 또 뜨거운 선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공급 확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정도까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정치인사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당내 경선부터 또 단일화 과정까지 쉽지 않은 기간들이 남아 있으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멋진 레이스를 보여주시길 고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늘 함께해 주시는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또 예비 후보를 모시고 해보는 또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우상호 예비 후보 또 다른 분들 나오셨으면 우리도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김태현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